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고위원이 여의도 정치를 진단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최고의 정치.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주 다녀오셨죠? 네, 조금 전에 올라왔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이번에는? 어제 전야제에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코로나 이후로 사실은 한동안 이제 전야제도 네.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오랜만에 이 금남로 일대에 전야제로 이제 많은 시민들이 모이셨는데요. 네.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네. 같이 와줘서 고맙다라고 또 말씀 주셨고, 옛날에 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나 예. 정치인들이 그 금남로 오지 않습니까? 돌 맞았습니다. 물병세례 맞았던 네. 얘기도 들었습니다. 6시부터는 행진을 했고요.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행진을 했고, 또 7시부터 한 10시 가까운 기간 동안 쭉 전야제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5월 어머니회 어머님들께서 주먹밥도 같이 나눠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다라고 인사 주셔서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왔습니다. 네. 김병민이야 그렇게 하는데 다른 최고위원들 막 망언하고 광주에 대해서 아직도 모욕하는 사람들 좀 속상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도 황정근 위원장이 언급한 바가 네. 국민의힘의 강령, 정강정책에도 5.18 정신을 계승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와 다른 메시지 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다.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된다. 대통령의 5.18 메시지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대학교 시절에 모의 재판을 했잖아요. 서세 펄었던 군사 정권 시절에 그때 전두환에 대한 무기징역 구형했던 인물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때부터 광주 5월에 관한 대통령의 마음 진심은 저는 쭉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했던 헌법 정신 그 자체고, 그리고 이제 5월 정신이 현재 어제 광주에 가보니까 이런 전일 빌딩이 쭉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시대를 초월하는 5월의 정신을 세대가 함께하는 오늘의 정의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정의로운 행동은 무엇일까? 이 맞서 싸운 실천적인 용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5월 희생당한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나눴는데 윤석열 대통령 온단다 나 안 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5월을 기억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끊임없이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제 제가 전야제 갔을 때도 또 부정적인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그분들의 목소리도 저희가 다 겸허하게 경청하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어제 5월 이 43주년 민주항쟁 전야제에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이제 시민들께서 얘기를 하면 진행하는 분들이 워워 하면서 서로 좀 자제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그랬대요. 목소리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이 우비 안 입고 임을 맞으면서 행진곡 제창하고 다 같이 함께 제창했고, 어제 전야제에서 제가 느꼈던 건 쭉 전체적인 행사가 흘러나오면서 영어로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받침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광주의 이 전야제를 넘어서서 또 기념식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이 내용들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이게 전 세계에서 바라봤을 때 전 세계 현대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했던 중요한 정신 아닙니까? 예. 이런 일들을 함께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5월 정신 그리고 광주에 대한 마음은 진심입니까? 저는 진심이라고, 정말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윤석열 대통령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도 의원들 다 대동하고 이렇게 광주에 갔어요. 오늘도 이번에도 갔어요. 보수 정권 처음으로, 보수 대통령 처음으로 2년 연속 광주에 이렇게 가셨습니다. 특별 연차를 편성해서 갔죠. 그러니까 보수 정당 내에서도 굉장히 다른 목소리들이 나왔지만 이번에 가지 말자 그런 목소리도 좀 나왔죠.
저는 그런 얘기는 정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날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나왔을 때도 그게 이제 이른바 그 5.18 정신에 대한 헌법 전문 수록에 관한 이야기에서 나왔던 건데 그 모든 일들을 한 번에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5.18 정신 헌법에 넣겠다. 전문에 네. 넣겠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그야말로 헌법 정신 자체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우리 당의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고 발언이기 때문에 당내 구성원들이 이견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아니 네. 헌법 전문에 지금 수록 안 하잖아요. 그런 노력도 없고요.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국민의힘에 앞서 설명드린 강령에도 그 내용들이 분명히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오늘 김기현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당내 구성원 누구도 헌법 전문 수록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왜 안 해요? 중요한 건 87년 이후로 대한민국 개헌 하자 얘기하고 왜 안 합니까? 네. 아직 안 되고 있죠. 예, 개헌이라는 게 참 어렵고 힘든 난제입니다만은 언젠가는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헌을 해야 되는데 네.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라도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민주당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정성 있는 발언이라면 5.18 정신을 헌법 정신에 수록하자라고 하는 여야 모든 정치권의 총의를 이끌어내는 것 네. 이것이 일단 전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하겠다고 손을 잡고 있고 국민적 동의를 끌어낼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개헌이라는 것은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A라고 하는 개헌의 절차에 넣겠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개헌하게 되는데 B도 넣자 C도 넣자 얘기들이 커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개헌의 전공법을 통해서 만들어갈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건 역대 정치인들이요. 정치적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개헌을 국면전환용 카드로 꺼냈다가 오히려 역풍을 받았던 선례들이 있습니다. 5월 정신을 헌법 전문 수록하겠다는 것 반대하는 정치권이 없는 만큼 국민적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정치인들이 노력하고요. 개헌은 진지하게 대한민국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을 국회가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간호법도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간호법은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해서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그 간호사 분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는 간호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워낙이나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게 국회 역할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를 하고 나니 이대로 법이 그대로 공포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단은 여기에 대한 제2요구권이 행사됐다고 봅니다. 민주당하고 협의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다고 보긴 어렵고요. 그래요? 국민의힘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던 법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그럼 민주당이 잘못한 겁니까 이거? 부족한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되고 하지만 이런 법안들을 이해관계가 조정되지 않는 채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결국은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국회 역할들을 방기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날 문재인 대통령 때 대선 때 공약했던 내용 중에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 공사 중단 공약을 합니다. 굉장히 논쟁적인 공약이었어요. 근데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 공약이 이행하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총의를 모으기 시작하죠. 예. 간호법 말은 간호법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은 다양한 지역의 이해관계 그리고 간호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 정도의 정말 그 의견들을 모아내기 위한 노력들이 국회에서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들에 대한 거부권이 계속 쌓이면 이거 네. 민심과도 이렇게 대결한다. 그리고 또 정치가 실종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 그걸 감수하고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 문제는 이 양극단으로 갈리는 이
정치권이 갈리면서 양쪽을 결집하게 할 거다. 정치적 공학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구도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정치학자들도 있어요. 예, 선거가 이제 코앞이기 때문에 네. 거대 의석이 힘을 갖추고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거지 하고 밀어붙이려는 야당의 목소리가 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지점 중에 하나는요. 충분한 수기랑 협의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게 된다면 여기서 잘못되는 그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지난날 임대차 3법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데서 분명히 네. 나타났거든요. 임대차가 지금 왜 나와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큰 피해가 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합의한 거를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하는 게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텐데요. 바로. 그 당시에 임대차 3법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단 며칠 만에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집권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큰 후과를 나타냈는데 무튼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책임은 분명하게 있겠습니다마는 수기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선교 의원은 의원직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은 또 구청장직 상실했습니다. 다 국민의힘 쪽 사람입니다. 오늘 나왔던 판결이라 전체 내용들을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김태우 구청장 같은 경우도 유죄를 받은 상태에서 나왔잖아요. 네,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구청장직을 상실해서 아마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될 텐데요. 김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회계 책임자가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죠. 본인은 무죄를 받았지만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이제 임기가 21대가 거의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 김선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이제 그 다음 선거를 통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될 텐데 아무튼 지난날 저희가 뭔가 부족한 부분들은 없었는지 좀 돌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없는 상태로 공백이 지속되지만 나머지 국민의힘에서 더 크게 살필 수 있는 부분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다른 얘기만 물어봐서 지금 시간이 다 된 거 아니에요? 김병민 최고 지금 너무 애달아 하지 마세요. 아직 있어요. 네.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 1년 맞는데요. 한동훈의 존재감은 계속 이렇게 뿜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한동훈 장관 처음 만났어요. 아, 그래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가서. 그래서 처음 만납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예, 그냥 화면에서 보는 그대로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한동훈 장관이 뭐라 그러죠? 이른바 셀럽처럼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장관 중에 하나로 각인돼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좀 보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오늘 들었는데요. 무튼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특정 내각의 장관이 그 성과에 대한 평가들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된 걸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목소리의 대다수가 한동훈 장관에게 좀 투영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보다는 민주당과 설전을 벌였다. 말싸움을 벌였다. 이 부분만 강조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청담동 술자리. 자,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민주당이 빨리 정리해야죠. 민주당이 어떻게 해요? 결자 해지. 지금 국회 윤리위 빨리 정리해갖고 의원직 제명해야 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미 국회 의정 활동하면서 코인 거래했던 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그냥 유야무야 지나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다 얘기를 해서 탈당했지 않습니까? 탈당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민주당이 진정으로 책임의식을 느낀다면 민주당에서 제명을 시켰어야죠. 근데 김남국 의원이 이른바 도망갈 수 있는 뒷문을 민주당이 열어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김남국 의원 자진 탈당하고 나니까 자신 있게 얘기했던 자체 진상조사 물거품이 돼버렸고 국민의힘에서 당신 뭐하고 있냐 탈당하라 해가지고 탈당한 거 아닙니까? 탈당하라고 한 적 없고 제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그냥 제명이 아니라 국회의원직 제명하라 그랬는데요. 지난달 민주당이 김기현 대표가 평의위원이던 시절에 검수완박 법안 처리하는 과정 위원장서 점거했다고 본회의에 그냥 상정해서 국회 출석 정지 30일을 때렸던 게 민주당입니다. 그 정도의 결기 갖고 있는 민주당 의석의 힘으로 김남국 의원 제명하려면 내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제명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이랑 같이 함께 한 몸처럼 움직이는구나. 특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7인의 멤버기도 했는데 이거 과거에 조국 전 장관 감싸면서 조국의 강을 건너내 만회했던 일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김남국 의원 남국의 바다를 건너내 만회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방식으로 갈 거라고도 봅니다.
최영호 최고위원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이렇게 뭐 수평선에 놓고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의 과오도 결코 적지 않은데 국회 윤리위원회 이제 들어가고 나면 그 안에 쌓여 있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앞서 얘기했던 김의기 어머니 청담동 술자리부터.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누구를 하냐 마냐로 하게 되면 김남국 의원 징계 하세월 걸려서 국회 다 끝날 겁니다. 문 닫기 전에 김남국 의원 건은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민주당이 의지를 갖고 신속하게 결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신속하게 안 하는 걸 국민의힘에서는 원하잖아요.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네, 반드시 진상 규명도 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도 꼭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